예, 돈이 되는 뉴스 함께 체크해 보시죠.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뜨겁게 네.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사용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판 IRA라고 핵심 원자재법의 최대 수혜주가 결국 폐배터리 관련주들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주목을 받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새로운 EU 배터리 규정안 주요 내용 보시면 배터리 수명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성능이 좋은,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를 해야 하고, 탄소 발자국 공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결국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다 쓴 거 수거해서 쓸 건데 그 수거율을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해서 원료 비율을 강화하는 것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외에 나머지 국가에서, 그리고 자국에서 웬만하면 이 원료를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재활용 비중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경을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납은 비중이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올리는 방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사실 이 방안이 뭐 어제 오늘 공개된 건 아니고 굉장히 옛날에,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8월 당잠사 화면 내용이고요. 이때 이미 다 짚어드렸습니다. 미국은 IRA 법이고 인플레 감축법이고, 유럽파는 이 원자재법, 이 C가 빠졌네요. CRMA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요때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왔고요. 아마 세부 항목은 다음 달 정도에 공개를 할 겁니다. 요때도 이제 원자료 조달이 난관이기 때문에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방안을 각 기업별로 고심을 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점 작년 8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이게 또 작년에 말씀드린 표죠. 내용이라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 영내 공급망 구축, 자본력 같이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큰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자원에 대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쓰고 우리가 전기차를 쓰려고 하는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원래 전기차라는 게 지금 나온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1930년대인가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당시에 그때부터 전기 자동차는 있었어요. 그쵸.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갑자기 부각이 되고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되는 게, 전기차 관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뭐 당장 LG엔솔 같은 경우 10년 동안 적자를 감내하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자를 감내했었던 것도 뭐 우리 지구촌이 가는 하나의 방향이니까 거기에 맞췄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현재 유럽이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게 친환경 쪽에 보조금을 줘서, 원래 친환경이라는 게 당장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키워왔는데,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히토류라든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석유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제 환경, 그쪽은 워낙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지금 뭐 아무래도 자동차들이 이제 글로벌 그 공급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중국산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그때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그랬죠. 결국 폐배터리는 이걸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폐배터리 리사이클은 이걸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그냥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실과 이제 타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IRA 법에 따라서 중국산을 제외하려면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미국 내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이렇게 자꾸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사이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수거해서 하는 것들이 비중이 낮지만, 일단 수거한 거는 최소한 90%, 많게는 95% 이상
자원을 다 추출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는 어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껍데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만 버리는 거고 예. 껍데기에서도 이제 납이라든지 다 추출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비싼 광물도 다 빼야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정말 거기서 이제 노이즈 정도만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도 예. 그리고 이걸 묻었을 때 나오는 그냥 단순하게 폐기했을 때 나오는 환경영향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키워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이 시장이 그렇게 커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대중화된 게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5년에서 10년 정도 배터리 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 한 2025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인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경우가 있지만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고 예. 잠잠한 거 보면 준비는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당장 이제 뭐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조만간 이제 나올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규제라든지 환경 오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비전을 제시한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줬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단기간에 오늘 좀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차분하게 리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영원히 끌고 갈 수 있는 저는 테마다라고 영원히요? 보고 영원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년을 예. 끌고 갈 수 있는 테마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광산 개념이 되겠죠. 예. 진짜 정말 노다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광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관심이 끈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따라서 하기보다는 예. 항상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렸을 때 관심이 좀 줄어들었을 때 어차피 이 산업은 커나가는 거니까 예. 단순 테마로 끝날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잠잠했을 때 꾸준히 담아가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영원이라는 표현에 네. 제가 확 이제 꽂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길게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예, 관점이십니다. 성급하게 그러면 이제 따라갈 필요는 없고 기회가 올 때 한 번씩 이제 볼 필요는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종목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이제 갖고 있고 세비캠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특허를 받아놓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 셀 얘기할 때 나중에 배터리 회사들이 내재화하면 이게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좀 달라요. 현대나 SK가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지금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시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는 현대차 걸 자신스럽게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아놨죠. 이게 뭐죠? 경제적 해자. 이거는 그렇군요. 예.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수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인선 ENT나 예. IS 동서 같은 회사들이 이것을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은 대장주.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대기업들은 잠재적인 경쟁자. 예.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IS 동서나 그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예. 후발주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종목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경제적 해자라는 게 해자의 그 해가 아니라 아이의 해자입니다. 성과 그 주변에 이 파가지고 연못처럼 호수처럼 이렇게 그렇죠. 둘러서 적이 못 들어오게 막는 일종의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게 기업별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 착안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기 나와 있네요. 글로벌 리사이클링 공장 9곳이나 그 성일하이텍은 보유를 미국에 했나 또 봐요. 공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지금 이제 미국이 점점 옥죄잖아요. 정말 우리는 답답합니다. 이제 숨통이 막힐 정도로 옥죄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미국과 그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맞아요. 야 리사이클하면 원산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이쪽을 강하게 맞아요. 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굉장히 나는데 일찍 주목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뉴스를 예. 딱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연결고리를 그렇게 찾아낸 건데 근데 이제 이 리사이클도 미국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유럽도 유럽에서 하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관련주들 찾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우리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많은 배터리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우리 나름대로의 또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그 에너지 산업 방향에 대한 정부 정책 큰 그림 발표가 됐을 때 이제 5대 정책 가운데
한 두 가지가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 부분이더라고요. 그걸 예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사실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성일 하이텍이 탑픽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금리 정점론 꺾이자 반등하는 금융주 이렇게 달려있네요. 다음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금융주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간밤 미증시 안에서 그 금리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밀렸고 금리 상승 쪽에 베팅하는 그 수치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경제가 좋고 또 하나가 고용도 뜨겁고 또 하나가 뭐였죠? 물가. 예. 도매 물가 PPI가 생각보다 또 잘 나와서 물가는 안 꺾이고 그러면 연준은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단순한 이제 공식적인 그 방법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은행주들 반등을 여기 블러드 총재가 50bp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투표권이 없으신 분이에요? 올해 투표권 사라집니다. 사라진 분이에요. 작년에 오늘 이제 있었다가. 뉴스에 관련된 분이 두 분이 50bp 예.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올해 투표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오늘 언론에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네, 아무런 의미 없고요. 특히 이분 말고 다른 분은 50bp 해야 되지만 목표치는 네. 5.3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시장의 눈높이와 동일하게 글쎄요. 얘기는 네. 좀 빨리 가자라는 얘기지 그분의 얘기는 좀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자, 이제 그건 차치에 두고라도 이것 때문에 오늘 금융주들이 오른다? 글쎄요, 저는 좀 고민해 봐야죠. 일단 지금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오늘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기조가 강해진다라고 해서 은행주들이 오른다라고 한다라면 최근 뉴스에 귀를 막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단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은행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은행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편히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성과급 문제도 거론하고 직원들의 급여 체계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 네. 거론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은행들이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2월 23일 날 금리 우리 한국은 금통위도 금리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나름대로 조금 한쪽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어요. 예. 우리는 경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물가보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워딩을 정확히 고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그런 워딩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지금 물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물가는 잡혀가는 것 같다. 물가는 잡혀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6개월째 5%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 딱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게 조만간 3%대로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보다는 경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추경호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행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니까 결정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재 정부의 기조와 같이 이제 발을 맞춰야 이게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보기 어렵죠. 팩트 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로 좀 들어올 수 있지만 연결고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고 보면 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연결고리 이상 지극히 미약한 고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투자의 관점도요. 저는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통신주와 마찬가지로 일단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네.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니네 나쁘다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예. 저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 맞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히토류 테마주의 급등세 그 이면에는 이게 있긴 합니다. 중국 수출 금지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류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어제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이고요. 이 목록의 11항 쪽에 히토류 관련 세부 항목까지 쫙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 명령 수정안에 히토류 포함 의견 수렴을 마쳐서 어제 이 공개가 된 내용인데 사실 이거 의견 수렴 마친 지 좀 됐어요. 한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미국 제재의 맞불이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선 나오기 그 사태 나오기 전에 그렇죠. 이게 의견 수렴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조금 더 있다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의견 수렴과 이제 더 논의를 거쳐서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떠나서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산업계 영향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까지 한번 이게 볼까요? 참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오른지 앵커가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제가 잘못을 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최양주 위원님 오늘 점심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나는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유를 먹는 건 밥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밥을 점심을 먹으면 안 되지만 네. 우유 마시는 건 점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히토리에 대해서 수출 금지, 히토리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토리를 가공하는 기술까지 수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히토리 수출 금지가 딱 떨어지니까 글로벌 각국들이 뭘 생각했냐면 중국 안 돼? 야, 큰일 났다. 어디를 갈까? 인도네시아를 가볼까? 호주를 가볼까? 하고 예. 있는데 거기서 광물을 갖고 와도 기술을 얘네들 걸 못 쓰면 지금 기술 장악력 거의 90%예요. 히토리 기술 장악력은. 예. 그렇기 때문에 갖고 와도 기술 재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국은 노린 거죠. 자, 이번에 포드가 CATL가 손잡은 게 뭐죠? 기술 이전이잖아요. 네. 점심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유 먹는 틈새를 기업들은 찾아낸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우리가 히토리를 막아놨더니 얘네들이 딴 생각하네? 그러면 기술도 안 돼. 라고 더 옥죄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제 점입가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이 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악재는 이제 구체적이 나오게 되면 더 일파만파 펴질 수 있고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은 극복이 될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다른 쪽에서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네. 단기적인 노이즈는 분명히 된다. 아. 충격은 일단 된다. 나중에는 네. 분명 이 부분을 우회하는 것도 생기고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편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끊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빠진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예. 테슬라에 대한 개별 악재 이것까지 겹치면서 무너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게 결국 주시장에 있어서 주가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좋냐 나쁘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지만 결론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느냐라는 부분들로 우리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을 본다라면 일단 올라와 있던 주가 수준을 보면 당분간 조정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아직 이제 의견 수렴까지만 된 거고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좀 시장이 단기간 오른 만큼 빌미로 사용하는 그렇죠. 측면으로 보셨어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배터리 이게 히토류 다 필요한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이 당분간은 악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인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